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참 코오롱 티슈진이 네. 지금 상장 폐지에 대한 이런 소식이 오늘 오후에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수천억 원에 따른 이런 뭐 소송권들이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티슈진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짜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상패에 거의 좀 유사한 거의 20% 정도 남은 그런 수준인데, 보통 이제 상패가 결정이 나면은 이제 10분의 1 정도 가격대로 시작을 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거의 2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우리가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4월 달쯤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가에 급등 나오면 일단 빠르게 치고 빠지자라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빠져 나오셨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번 급락 나왔을 때 노려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건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탑 하시지 네.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또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오후에 상패가 또 결정이 나면 생명과학도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이게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이런 관계사가 상패가 됐을 때 좋게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해서 좀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고, 다만 우리나라 이제 증시 특성상 상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설마 상패가 되겠어? 라는 이런 투자 심리들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 임유정 루키는 어떻게 이 부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일단 의사결정 들어보고 자세하게 또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 저는 빅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대로 빅스탑 일단 해주셨고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코오롱 생명과학의 문제는 코오롱 생명과학 자체라기보다는 그 네. 자회사 티슈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말썽을 부려서 그쪽이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웅열 씨까지 지금 출국 금지가 됐고, 일단은 티슈진에 관한 상패 심사 여부에 관해서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슈진이 상패가 되게 된다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어떤 그런 뭔가 피해를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에 관련된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와 코오롱 티슈진 상패 여부 결정 등을 앞두고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시킨 사실이 지난 15일 알려진 것도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주가 하락을 함께 좀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지난달 28일에 식약처가 허가 취소를 예고한 만큼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문 절차에서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뒤바뀌지는, 허가 취소에 관한 결정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패 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는 쉽게 그렇게 상패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고, 또 지금 피해 규모도 굉장히 막대하고, 또 이제 일단은 뭐 피해를 이미 너무 오랜 시간, 한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피해가 누적이 되어 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오롱 측에서 2년 전에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지금 드러날지도 모르는, 은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또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검찰은 검찰대로 이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허가사항에서 기재된 것과는 다른 것에 대한 식약처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장의 출국 금지 조치까지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 자체에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코오롱 생과가 인보사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미국의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이 맡고 있는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FDA는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되었다 이거를 이제 이유로 들어서 임상 3상의 시험을 잠정 보류시킨 상태이긴 한데 코오롱 생과 측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성분이 신장 유래 세포라는 걸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서는 미리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인식하고 연골 세포로 허위 기재하고 이제 인보사에는 신장 유래 세포가 함유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조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제출을 했다. 이제 바뀌었다고 다시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임상 시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임상 시험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임상 2상까지는 이미 마쳤고 임상 3상 단계에서 이게 세포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FDA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바뀐 성분으로 임상시험을 재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임상시험이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것과는 별개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게 코오롱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코오롱에게 미국에서의 어떤 인보사의 임상 3상이 이렇게 시험이 재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은 신약으로서의 인보사의 정당성은 일정 부분 확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좀 글로벌한 곳에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보사의 좀 허가 취소,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사의 어떤 미국에서의 임상 재개가 굉장히 지금 코오롱 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인보사의 판매 허가를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이라든지 유럽 시장까지 인보사의 상품화 길이 열린다는 것이 코오롱 측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측에서는 우리가 인보사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걸 고의적으로 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기재한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절차상에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허가 취소까지 받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코오롱 측에서는 특히 식약처에서도 어떤 인보사의 유효성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보사 허가를 받게 되면 식약처의 기존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많이 안심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코오롱이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 고의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논리를 계속해서 펼칠 예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보사 허가 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미국에서의 임상 3상 재개 등에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국내 굴지에 기업거든 법무법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굉장히 대책 마련에 골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오롱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보사에 관련된 허가 취소, 인보사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이 되면 이제 곧바로 효력이 발효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낼 계획이다라고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인보사의 허가 취소 그리고 미국에서의 임상 3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도 거의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이게 행정소송으로 가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에는 최소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은 좀 이제 번 상태니까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미국에서 인보사 허가 판매를 받는다면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뒤집어질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회사 측에서도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코오롱 측이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이제 조작한 사실이 조금씩 정황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식약처에서는 이제 코오롱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코오롱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피해를 받게 된 그런 환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소송은 소송이고 일단은
이 부분에 인보사의 어떤 이거 허위 관련된 것으로 관련해서 좀 약을 이미 복용을 했던 오랜 기간 이제 복용을 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일 거죠. 이미 뭐 2년 전에 이제 인보사 허가를 내줄 당시에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서 인보사라는 이런 약제가 굉장히 혁신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식약처에서도 이제 판매 허가를 내주게 됐는데 이제 와서 허가 취소라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그런 강수를 두게 됐을 경우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왜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그쵸.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허가 취소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코오롱 측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식약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좀 식약처장과 전 식약처장 두 사람 모두를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소송의 덩치가 좀 많이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오롱 생과 측에서 미국에서 이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코오롱 측에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들 어떤 소액 주주라든지 또 투여 환자로부터 무더기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버가 되겠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투자자까지 다 합쳐버리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뭐 일시에 망한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은 회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만약에 법조계의 예상으로서 만약에 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코오롱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이제 수천억 원대에서 1조 원 가까운 수준의 돈이 이제 피해 금액이라고 된다, 피해 금액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있고요. 아무래도 또 추가적으로 인보사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을 이제 맺었던 여러 가지 그런 수주 관련 문제 해서라도 모든 것들이 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서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금액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든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통로가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보사의 문제가 회사의 사활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 오늘장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지부진한 횡보세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크게 폭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이죠. 오늘 아마 오후쯤에 티슈진에 관한 상패 심사 여부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패가 되지 않을 경우에 뭐 약간 좀 불확실성의 해소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노려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일단은 좀 자제해 주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인보사 관련된 결과 나오기 전에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정리해놓고 안전하게 좀 상황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3월 29일 쪽에 주가가 폭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인스탑 정보에서 얘기할 때 한번 급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노려보실 분들 한번 매수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좀 쳐다보지 말자 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패가 안 되게 됐을 때 당연히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게 상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패가 이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뉴스를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우리가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